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억만장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이 양반도 맞는 말 하는 걸로 유명하죠.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기도 하지만 오를 것 같으면 오를 것 같다고 하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과 크립토 대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그런데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원 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또 여전히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식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이거 꼭 사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수많은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본인에게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조금씩 모아가는 개념이 낫지 않을까요? 너무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어쨌든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만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통 금융회사들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긴 했지만 증가할 것 같지만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그닥 오를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캐시 우드는 이제 곧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당분간은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리 영향, 전쟁,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국이 지금 심란하더라고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상해 지하철을 전면 봉쇄해버렸어요. 아무리 공산 국가지만 이거는 엄청난 인권 탄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33,000불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이 28,800불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그 지점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살바도르에서 요번에 딥 구매를 했다고 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렇게 친절하게 트위터에 글까지 올려가면서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엘살바도르를 조금 안 좋게 봤던 국제통화기금 IMF를 조롱하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 왜 이렇게 유치할까요? 어쨌든 이번에 엘살바도르는 2000 BTC 이상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2000개의 BTC가 나왔다는 건 개미들이 많이 던졌다는 시그널인데 그걸 다 주워 먹네요. 제가 이틀 전인가 그랬죠.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를 온전하게 들고 있기가 이제는 엄청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점점 갈수록 개미들을 유혹하고 개미들이 던지기를 원하는 그런 차트들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걸 잘 참아야 되는데 저는 잘 참았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45만원, 46만원, 40만원 이 언저리, 그리고 비트코인은 600만원 언저리에서 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나도 던지지 않고, 8천만원일 때도 던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가 저에게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같이 샀던 몇몇 분들은 이더리움이 120, 130만원 정도 되니까 다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500만원, 1200만원 이쯤 되니까 다 던지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시 비트코인 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항상 매수를 할 땐 자기가 던졌던 금액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다시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집을 내가 6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거를 집값이 오르니까 12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다시 그 집을 3천만 원, 4천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은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요? 부의 척도 비트코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언제 사냐보다 중요한 게 언제 던지냐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단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되게 짜증이 나고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매수보다 중요한 게 저는 매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이걸 던지냐. 결국 잘 사는 사람보다 잘 던지는 사람들의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단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00원에 사서 10,000원에 던진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거나 무리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간들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본업이 있잖아요. 현업 트레이더들도 아니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조금씩 사 모아가는 게 결국 미래를 생각하고 장투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빚을 내거나 무리한 돈을 갖고 오게 되면 내가 그 코인을 1,000원에 샀다면 1,200원만 돼도 던질 겁니다. 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정적인 돈이라면 충분히 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고 20,000원에 팔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제 그 씨앗을 심고 있는 기간들인데 지금 매도를 한다는 개념은 솔직히 무의미하지 않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충분히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길게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드로만 참여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익을 바랄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내가 꾸준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해해 나간다면 지금의 삶보다는 3년 뒤가 됐든 5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그때는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구독까지 해가면서 그의 알람을 듣는 이유가 과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언제 던질까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궁금합니다. 그들이 과연 언제 던질까요? 정말 그렇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들고 손실을 감안하면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끝까지 들고 갈까요? 중국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진짜 이 전세계적 관종이자 전세계적 또라이들 2명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만약 비트코인을 던져버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금 평단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시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더 사야 되나 아니면 던져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찍었던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은 던질 생각이 없다. 이더리움도 던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더더군다나 던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코인게코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13만 개 정도 갖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48,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이제 거의 그냥 이퀄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단 금액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할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는 싫다,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던져서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던졌다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다가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10,000불, 1,000불, 2,000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던졌다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BTC 공급량의 0.61%를 소유하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0.02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긴 하죠. 전체 비트코인 개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테슬라의 진입 가치는 15억 달러. 그런데 지금 가격 대비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고 있는 금액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자, 그나마 2천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15억 달러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추매를 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던질까요? 그거는 그분들 마음이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소량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리고 관심 종자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던졌다는 건 이 시장에 어마무지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2017년과 2018년도 XRP 차트가 지금과 매우 흡사하다. 2017년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39,000% 상승을 했던 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어제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피드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근데 그 기사를 아주 여러 군데 채널에서 오늘 일제히 무슨 큰일 난 마냥 업로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채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른 채널에서 XRP가 4,8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어제와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소송 결과가 블록체인 회사에 리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회사 전체에 유리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다. 분명히 XRP가 이길 거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리플과 SEC의 사건에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하에 어떤 디지털 통화가 인풋이 되고 또 SEC 관점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는 코인들이 있다면 충분히 리플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겠죠. 그게 어쩌면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끝이 나서 진짜 명확성을 띈 코인이 유일한 코인이 XRP 리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타 코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XRP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코인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코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XRP 리플로 많이 이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미국이 방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올 여름 안에 어떤 경우에서든 규제의 명확성이든 바이든의 행정명령이든 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 갖고 가기 위해선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규제거든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그 전에 시행을 해야 될 게 리플과 SEC 소송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종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미국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SEC와 소송 이벤트는 여름 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법, 규제 이런 초안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 베이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 리플 XRP잖아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인류와 공존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 에피소드예요. 어떻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규제기관이, 정부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코인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XRP 리플은 탈중앙화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원하는 건 100% 탈중앙화가 아니에요. 중앙 집권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익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인류는 원한다는 겁니다. 코인에 투자를 했고 블록체인을 이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절대 다수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얘는 탈중앙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중앙 집권적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익명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면 이 인류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영원히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제 견해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탄소 문제도 마찬가지고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리플은 이미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세요. 지금 떨어지는 걸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요. 마이클 세일러도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할 수 없어요.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300만 유튜버가 가격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맞나?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다 제어를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컨트롤하고.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금융 투자 인프라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격변이 없겠어요? 어떻게 파동이 없겠냐고요. 결국 그 파동을 거쳐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론 머스크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그도 이길 수 없는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냥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문화를 인정하고, 아, 내가 그나마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가격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또 오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